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신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조건 첫째 편을 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금일주를 이제 할 차례인데, 이제 신금과 경금 같은 금이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우선 한번 살펴봅시다. 신금은 뭐냐면은 내부적 작용이고 목적화되어 있습니다. 내부적 작용이라는 것은 대상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에 근접되어 있다 이거죠. 똑같은 금인데 경금은 뭐예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금은 어디에 쓰여진다고 이미 목적화되어 있습니다. 목적화되어 있다는 것은 쓰임이 일정 부분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지고 어느 대상으로 끌고 가서 쓰여지면 됩니다. 경금은 뭐예요?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경금은 뭐냐? 미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하려면 거기에 경금에게 자격이나 기술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은 조건만 맞으면 바로 쓰여집니다. 왜? 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것이 목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로 말하면 신금은 대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대상 밖에서 대상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상을 갖다가 물이 대상이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정수기에서 필터를 거친 물을 먹을 때 경금은 뭐예요? 밖에서 1차적인 필터를 합니다. 크고 거칠게. 신금은 물을 아주 미세하게 필터하는 겁니다. 수에 가까이에서, 실제로 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금보다 신금이 더 강하죠. 더 압박시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구분하니까. 그래서 그물망이 더 촘촘하고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신금이다 이거죠. 신금은 완성된 형태로 목적이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에 근접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 용도가 사람한테 유리한 조건입니다.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의 목적입니다. 이것의 반대로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은 대상에게 멀리 있는 것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자연 입장이다 이거죠. 우리 삶의 축이 자연 입장의 축과 사람 입장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시에 삽니까? 왜 또 자연을 그리워합니까? 왜 자꾸 귀농하거나 귀촌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촌했다가 편하게 살려고, 자연과 함께 살려고 귀촌했다가 2년 정도 살으니까 불편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도시로. 그런데 그렇게 또 가려고 합니다. 도시에 있으면 병원도 가깝고 볼만한 공연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시는
사람 입장에 더욱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편리성을 따지면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편리하죠. 농촌은 도시보다는 편리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자연이죠. 이런 차이점입니다. 하여튼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목적이 부여된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목적화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아직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적화되어 있는 것과 목적화되지 않은 것, 이것이 신금과 경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금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뭐예요?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을 드러내는 조건이, 신금을 드러내야 되는데 완성된 거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는 조건이 병화와 임수입니다. 병화와 임수. 신금을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병화입니다.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보는 게 병화이고, 또 신금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을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화는, 여기에 비해서 정화는 뭐예요? 목적을 특화시켜서, 특화. 이거는 일반화. 이거는 특화시켜서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화는 정화의 목적이 있고, 대개 음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양가는 무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또 정화의 목적이 있죠. 신금도 신금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겁니다. 포커싱이 맞아야 한다 이거죠. 서로 목적이 안 맞으면, 신금의 목적과 정화의 목적이 서로 안 맞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이거죠. 서로의 목적이 달라서 크릭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병화는 신금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금이 잘만 완성되어 있으면, 하자가 없으면 병화로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임수를 쓴다는 것은 완성된 것을 개별적인 자기 능력으로 실현해내는 조건이 됩니다. 임수는 뭐예요? 신금을 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신금이 자기 역할을 임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나게 됩니다. 개수는 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개수는 정적이다. 그러니까 임수는 신금을 동하게 하고 개수는 신금을 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임수는 뭐예요? 멀리 있는 물이니까는 내가 임수를 쓰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개수는 뭐예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는 개울물이다 한다면 개수는 뭐예요? 수돗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노력하게 하지 않는, 바로 주어진 것을 쓰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토와 신금을 볼 때, 토가 왕하게 되면 뭔가 목적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신금이 목적을 잘 만들어 놓고 토가 왕하면은 그 신금을 덮어버린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금이라고 합니다. 매금. 금을 묻혔다. 금이 묻혔다. 그러면
진월이라는 조건을 볼 때, 진월은 뭐예요? 토죠, 토. 진월이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신금이 디테일하게 자기 목적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다 매금이 되는 형상이니까는. 그래서 경금보다 더 벅차고, 같은 금이라도 경금보다 더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면 진월의 신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자기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모양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째로 필요한 게 임수다. 이게 임수가 가장 첫째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진월의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계절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목국토 하는 것보다도 원래 토가 있으면 매금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국토가 필요하죠. 목국토가. 토를 소토를 해야 되면 이겁니다. 매금을 벗어나려면. 근데 목국토 하는 것보다 먼저 작용해야 되는 게 임수다 이거죠. 임수다. 이 말은 진월의 간목이 작용하게 되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월의 제국인으로 작용해서 목국토로 제국인으로 작용을 해서 뭔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안 움직인다 이거죠. 경금일 때는 그런 외부적 조건을 일정 부분 자기 중심에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경금에서도 정화를 먼저 쓰느냐 임수를 먼저 쓰느냐 혹은 간목을 먼저 쓰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자기 완성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런데 은간 신금일 때는 그게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임수로 신금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역할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수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간목의 목국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수생목과 목국토가 따라가게 되죠. 신금한테 임수가 있다는 것은 신금의 조건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금생수의 본질이 금은 수를 봐야 활동 영역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금이 수를 보지 않으면 금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약한 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금이 강해지려면 능동적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수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이 약하면 수를 봐라. 금이 약하면은 토생금해서 금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금이 약한데 토생금 되는 것은 오히려 토 때문에 금이 더 약해집니다. 수를 쓰지 못하니까. 금의 영역은 더 고립됩니다. 우리가 사주 기본 공부를 할 때 왕세 강약을 볼 때 왕상휴수사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왕상휴수사 혹은 왕상휴수 이걸 공부하죠. 그 어떠한 그 글자의 왕세 강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왕상휴수사법을 공부합니다. 기본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은 금이 왕한 것은 뭐야? 자기의 계절,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을 득하면은 금이 왕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럼 상은 뭐냐 이게요. 금을 도와주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상. 도와주는 걸, 금을 도와주는 것을 상이라 합니다. 금을 도와주는 게 뭡니까? 인성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토가 되겠죠. 토생금 해야 되죠. 토가 인성이니까.
근데 그것이 금의 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시된 책들이 상당히 거의 많습니다.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토의 계절에 금이 왕한가 이거예요. 금은 술을 볼 때 금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토를 볼 때 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의 상은 이게 수가 되는 겁니다. 수가. 토가 아니고 수가 된다 이거예요. 금의 상은.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점으로 목의 왕상 주수사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목이 약하면은, 수생목 하면은 목이 강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생목 하면 목이 약할 때 수가 개입하면은 목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목이 죽습니다. 목이 죽어요. 목이 약할 때 수가 목을 도와주는 것으로 진행되면은 목이 더욱 약해집니다. 목이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목이 약하면은 화를 써서 목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펼치게 해줘야 합니다. 목생화에 의해서 목이 약해지면은 그때는 당연히 수가 필요하겠죠. 화가 왕해서 목이 설기돼서 목이 약해졌을 때는 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생목 수국화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다 삼국제입니다. 그러면 목이 왕한 계절은, 목이 왕한 임묘월은 목이 왕한 거죠. 그러면 그게 봄철에는 목이 왕한 거죠. 그래서 목이 도움받는, 근데 목이 도움받는 계절은 화다 이거죠. 화. 목이 도움받는 화가 상입니다. 왕상유사에서. 목은 수가 왕해지면 고립됩니다. 뒤에 잡힌다 이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겁니다. 목생화가 안 되고 수생목만 돼 있는 목은 크지 않습니다. 수에 의해서 응축된 상태로 있으니까, 고산에 여러분들이 추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작은 관목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 보세요. 높은 산을 올라가 보면 높은 산에는 뭐예요? 큰 나무들이 없잖아요. 다 작은 관목들입니다. 그런 데서 큰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백두산 천지 같은 데는 여름이 잠깐 오잖아요. 며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꽃들을 어떻게 합니까? 꽃들이 잠깐 여름이 올 때 잠깐 꽃 피고 짝짓기 하고 열매 맺고 그런 것을 일시에 다 해버립니다. 수에 의해서 잡혀 있으니까 응축돼 있다가 화의 에너지가 올 때 비명을 지르면서 일시적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작용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목의 수가 왕해진다는 것은 목의 뒤를 잡고 목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의 본질은 뭐예요? 나가는 데 있죠. 목은 뭐예요? 목은 나갈 진입니다. 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갈 진이다. 앞으로 나가는 게 목의 특성 아닙니까? 목의 체성이고. 근데 수생목이면 술을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이거죠. 금은 앞으로 나가는 게 어디인가 이거예요. 금생수 하는 거다 이거예요. 금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금생수를 하는 겁니다. 금이 강해진다는 것은 금이 술을 생할 때 금이 강해지는 거고, 목이 활동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화를 볼 때, 목생화 할 때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돼서 금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토생금 돼서.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되게 되면 도리어 금이 고립이 됩니다. 금이 활발하게 자기 역할을 하려면 금 중심에서 토를 설할 수 있을 때가 토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토생금이 됐을 때는 금이 왕해서 토를 설할 때 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는 중요합니다. 베이스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할 때 금한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서 신금이 진월에 났다는 것은 굉장히 무력한 때입니다. 금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금으로 갖고 있는 분별력을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요. 분별력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금의 날카로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의 차가움 혹은 정밀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임수입니다. 그것을 보장시키는 것이 임수다 이거죠. 진월의 신금은 임수를 볼 때 신금다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첫째 임수가 필요한 거고, 첫째. 둘째는 뭐예요? 간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간목. 간목은 뭐냐면은 금생수 되는 작용을 보장하는 것,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간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전식으로 말하면 과갑이 확실하다 이게. 과거급제가 확실하다.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핵심은 금이 약하니까 금을 지원하는 신금의 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금의 근이 필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경금을 할 때도 진월의 경금이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진월의 경금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물론 강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아무리 강해도 기능이 상실이 되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튼튼한 게 좋지, 기능은 약한데 뭐 튼튼하고 이런 거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쓸모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강 신약에서 얽매여 갖고 그걸 기준해서 뭐 용신 잡고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모든 것은 뭐냐면 기능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화되는 것은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로 얘기했을 때 과일은 뭐예요?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일 날이 아주 잘 자르게 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과일가 튼튼해 갖고 그냥 뭐 뭉치하되면은 가위만 크지, 가위만 튼튼하지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모가 없는 물건이죠.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신강하게 몰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임수의 간목을 써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병화인데, 중요한 게 병화가 이 진월의 신금이 만약 병진월이다 하면 병신합으로죠. 이렇게 병신을 한보게 되면 신금의 역할이 병화에 의해서 원래는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진월일 경우에는. 진월 때문에 왜냐면 진월이 되게 되면 뭐냐면은 신금이 진월에 묶여가서 신금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화도 또 신금을 묶어놓고 병화는 화성 떨어져. 그러니까 진월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어서 진월의 신금은 병화를 보면 망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병화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수로 병화를 극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월의 신금이 병신합이 된다면 월지에 있는 편인 중심으로 에너지가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금이 주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거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럼 주어진 것은
월지 편인의 조건이죠. 그러면 신금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금으로서의 고유한 가치 능력을 쓰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그냥 매이게 되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수를 보지 않은 신금은 병화와 합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갑이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신금은 또 정화를 쓰지를 않습니다. 신금은 정화를 쓰지를 않습니다. 진월일 때의 신금은 정화가 굉장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포커싱이 아주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되죠. 정화는 신금의 쓰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또 임수가 있다면은 임수를 정인합을 해서 임수를 쓰는 거에 어려움까지 만듭니다. 임수와 간목만 있으면 진월의 신금은 충분히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렇게 되면은 상관생재인데 저게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다 이거죠. 진월의 정인을 조절해서 쓰게 됩니다. 병실암 되어 있을 때 병화가 어려운 이유는 정인 정관으로 신금이 규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신금의 가치가 오히려 정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하급직의 직을 가지고 있는데 직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되어져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인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인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상태로 뭐냐면 모자 멸자의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금이라고 한다 이거죠. 매금. 그래서 목에 의해서 진월은 목국토의 역할, 목국토라는 것은 뭡니까? 십성으로 얘기하면 제극인이죠. 제극인이죠. 제극인의 역할인데 제극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현실감, 실제로 쓰여지는 용도 등을 말합니다. 수생목의 용도는 임수를 보호하는 거죠. 목국토와 수생목은 임수라는 상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목국토는 소토하는 거고 수생목은 임수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자가 되죠. 신금이 상관으로 자기 능력을 보여줘서 상관은 원래 정인을 극복한 상관이죠.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을 잘 다루는 생재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명들은 조건만 조금 맞으면은 국가기관에서 연구직이라든지 공무원적 성향이나 선생이나 교육계통에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